자, 그래서 개념어를 피시면 됩니다. 개념어 다 피셨나요? 자, 개념어 해볼게요. 개념어는 처음에 1페이지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자, 정서와 태도. 자,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시입니다. 그래서 시를 풀이하는 방법 다시 가볼게요. 자, 현대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뭐 보라고요? 제목을 보시라고요. 왜 제목을 봐야 된다고요? 제목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대상, 정서, 상황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래서 모든 시는 이거 중에 하나예요.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고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1페이지에 보시면 그 회색으로 네모칸 4개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 탄군가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탄군가 뭐 들어있는지 알겠어요? 한자로서 모르겠죠. 가난한 거거든요. 상황이 들어있어요. 자, 방홍시역 뭔지 알겠어요? 자, 지명이에요. 대상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이건 알겠지? 김소월의 적동생. 뭐가 들어있어요? 대상이죠. 자, 용비어천가. 뭔지 알겠어요? 배웠잖아. 무슨 뜻이에요? 용비어천가. 용이, 비, 날아요. 날비자야. 어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용이 나는 것을 찬양함. 뭐가 들어있어요? 들어오세요. 상황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 있나요? 자, 교재 안 받으셨어요? 자, 뭐뭐 신청했어요? 아, 개념어만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시에는요, 이렇게 대상, 정서, 상황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상이 상징하는 걸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속성을 정리해라. 그리고 정서면 뭐 하라고요? 정서에 따른 대상을 찾고 변화하는지 체크할 것. 상황이면요, 얘네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 찾는다고? 하자를 찾아. 자, 하자 찾을 줄 알아요? 자, 모를 만하네. 자, 이제 여기저기 수업에서 다 들어서 알죠? 화자는 나를 찾아. 자, 시는 어떻게 된다고? 나가 등장하는 시와 나가 등장하지 않는 시가 있다. 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자가 표면에 등장한다. 나가 없으면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화자가 없는 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우리도 찾아요. 그리고 저도 찾아요. 저희도 찾아요. 이거 외에도 화자, 나를 대신하는 말을 찾으면 표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나와요. 그럼 뭐 하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정리하세요. 어떤 기분인지 정서를 정리하세요. 그럼 끝나요. 자, 그리고 화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대상을 찾으죠. 자, 그리고 대상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대상은 몇 가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대상은 무한대로 존재한다. 자, 대상이 있으면 뭐라고요? 역시 대상의 정서를 끄집어내세요. 자, 그리고 둘 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둘 다 정리하세요. 대상이 여러 개예요. 화자는 하나네요.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한다고?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태도, 입장, 시각 이런 걸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자, 화자와 중심 대상인데 자, 화자가 뭐겠어?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자가 중요하니까 제목 의미 찾고 그 다음에 화자를 찾는 거예요. 자, 문제 내볼게요. 자, 화자는 시인하고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를 쓰는 순간 결국 시인이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 시인과 독립적으로 분리가 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 그건 언제냐면
바로 시를 읽어주실 때 표현론적 관점으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개념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으로 읽어주실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화자는 시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은 중심 대상인데 중심 대상은 뭐겠어요? 수많은 화자, 시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대상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주로 말하는 게 중심 대상이 되겠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주로 말하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화자가 시에 드러나는 세 가지 방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표면적 화자,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거 뭐 찾으란 이야기예요? 나를 찾으란 이야기. 그리고 그 밑에는 나가 없는 경우예요. 나가 없으면 결국 숨어있는 화자, 이면적 화자. 근데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한 경우, 추측이 불가능한 경우. 근데 같이 보시면 돼요. 등장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화자 중심으로 해볼게. 자, 1번부터 보시면 조식의 시조가 나와요. 자, 근데 현대어로 너무 돼 있어. 그래서 저는 고어로 해볼게요. 자, 두루산의 양간수를 예전에 듣고 이제와 보니 보았던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겨있고 아이야, 무릉이 어디뇨?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나타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라는 게 있으니까 고전도 똑같아요. 그래서 표면화된 화자 나가 등장하고 그리고 중심 대상은 뭐겠어요? 어디의 풍경이죠? 두류산의 풍경. 이건 그냥 언어적으로 두류산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기 남쪽에 있어요. 무슨 산일까? 예쁜 산, 아름다운 산. 한라산보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와요. 네? 태백산이라고요? 전라도 쪽에 있어요. 지리산이요. 지리산을 옛날 이름 두류산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것도 해볼게. 맹사성의 강호사 시간대. 요거는 대부분 고1 때 시험범이거든요. 자, 강호의 자연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자가 넘네. 삿갓 비껴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임금의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이 몸이 화자돼요. 자, 그러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자, 나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교재 있으세요, 선생님? 없어요. 뭐 신청했어요? 개념어만 신청했어요? 자, 그러면 개념어하고 그리고 시조 선택했겠네요. 개념어 시조.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 대상은 겨울이다 맞나요? 아니죠. 중심 대상 뭐예요? 임금의 은혜죠. 자, 그래서 X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가볼게. 자,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작품인데, 자, 추천사, 추천. 이 뭔지 알아요? 자, 그리고 춘향의 말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본문에 추천이 써 있거든요. 맞춰봐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 추천이 뭘까요? 이 중에서 찍으면 돼. 향단. 향단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 향단이 아니고요. 그럼 또 뭘까요? 자, 배도 아니고요. 바다 아니고요. 그네예요. 그네의 한자로 추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읽었잖아요.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요. 그렇죠? 근데 화자는 누구일까요? 왜요? 춘향의 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제목이 없어도 향단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향단이가 춘향이의 몸종이에요. 그래서 그네 탈 때 맨날 향단이한테 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향단이가 팔이 되게 두꺼워졌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드러내는 방식이 뭐예요? 자, 추측할 수 있으니까 3번이겠지. 이런 식으로 화자는 춘향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2번이에요? 추측할 수 있으니까 3번이네요. 아, 2번이네요. 자, 그리고 5번. 시인과 화자는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나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어느 정도 잡으셨죠? 그래서 6번, 7번은 그냥 해볼게요. OX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6번 뭐 찾으라는 거예요? 나 찾으라는 이야기죠?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X죠. 표면에 대한 화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분 개념은 못 찾고 있어요. 더 넘겨요. 거기는 시조예요. 더 넘기세요. 쭉쭉쭉 넘겨요. 그렇게, 네, 거기가 개념어예요. 거기서 A 써 있는데 찾아요. 거기 2페이지 하고 있어요. 네, 찾았죠? 거기에서 지금 7번 해요. 자, 그러면 특정한 시어를 바꿔가요. 중심 대상인 뽀뽀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나요? 자, 뽀뽀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제목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였죠. 그러면 100% 이게 중심 대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인데, 그러면 결국 화자를 찾아내야 어떤 상황과 어떤 정서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를 우리는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를 찾을 때 정서는 기분이잖아, 느낌이잖아. 그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내볼게요. 자, 화자가 나의 마음은 어둠이래요. 그리고 화자는 꽃 같대요. 자,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어둠 좋아요, 나빠요? 꽃 좋아요, 나빠요? 그게 우리의 문제. 자, 어둠은 부정적인 시어 맞아요.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꽃은요, 긍정적인 시어 맞아요.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나의 마음은 어둠이에요. 부정이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판단이 불가능해요. 꽃 같다라고 했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얘가 부정의 느낌, 긍정의 느낌을 가지지만, 그런데 시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긍정과 부정이 결정이 되지 않아요. 자, 어둠은, 자, 내가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태라고 그랬어. 그럼 부정이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되게 심란하고 고통스럽고 고뇌였어. 산만했어. 그런데 나의 마음이 처음으로 어둠이었어. 그럼 뭐예요? 긍정이죠. 자, 꽃처럼 예뻐. 그러면 긍정 맞죠? 자, 그런데 박봉우의 휴전선이라는 시를 보시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꽃이 되어야 쓰겠는가? 꽃은 나약한 모습, 그리고 방관하는 모습이거든. 그럼 부정적인 시어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시어 그 자체를 하나만 가지고 긍정, 부정으로 절대 나누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로 이걸로 의미를 결정하셔요. 그래야지 긍정, 부정이 결정.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시어를 찾으실 때 시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어떻게 수식하고 있느냐, 그걸 찾아내시죠. 자, 어둠을 내몰고 싶어요. 그럼 부정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지키고 싶어요. 그럼 긍정이 됩니다. 요런 식이 바로 긍정, 부정으로 시어를 판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시어의 긍정, 부정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찾아주시면 이런 것들,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시어들의 밑줄을 쳐놓고 다음 시어들 중에 이질적인 것 하나는 그리고 이 시어와 의미가 같은 거 하나는 그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긍정적, 부정적을 다 표시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가 둘 다 긍정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시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푸시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정서를 대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정서를 표출해요. 근데 표출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방식과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이 있죠. 자, 그러면 봐. 화자가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직접적인 거예요? 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직접적인 정서는 두 가지겠죠. 긍정적, 부정적이겠지. 그러면 긍정적인 거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예로 자,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긍정적인 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자꾸 느낌에 의존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 몇 번이 맞나요? 그러면 1번은 아닌 것 같고 2번 아닌 것 같고 3번 아니면 4번인데 그래 3번이 느낌이 오네.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낸 게 아니잖아. 문제는 뭔가 판단할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근거를 몰라요. 그리고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생각해 보셔야지 문학에서 실력이 늘어요. 자, 그래서 기쁨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당연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겠지. 정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기쁘다에 수반되는 뭐가 와야 돼? 기쁘니까 뭐 하겠어요? 자, 환호성을 지르겠지. 그리고 기쁘니까 뭐에 웃겠지. 이런 단어, 정서와 직접적인 관련된 단어가 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면 그럼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자, 그러면 슬픔이야. 슬픔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슬프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슬프면 우리가 하는 행동. 울어요. 울음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흘러야 돼요? 눈물이 흘러야 되겠지. 이러면 슬픈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간접적이라는 이야기는 얘네가 나와 있으면 안 돼. 이해돼요? 자, 그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모르겠어요? 자, 비유를 사용하겠죠? 여러 가지 표현법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의탁해서 표현. 다른 대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다른 대상을 이용하는 게 그 아래쪽에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직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가 아니네.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가 5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었네요. 네, 5페이지부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정서 표현은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의탁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감정. 그리고 객관적 상관. 자, 개념 잡고 있나요? 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무조건 장착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얘가 등장하잖아요. 얘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등장해요. 자, 객관적 상관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 상관물이 전체 집합이고요. 그리고 감정이입이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모든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런데 모든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객관적 상관물이란 무엇이죠? 객관적 상관물이란 정의가 뭐예요? 자, 모르니까 이거 듣고 있죠? 자,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존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요. 과거를 기억해 볼까요? 자, 11월 달에 행사가 있잖아요. 11월 10일.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데이잖아요. 자, 빼빼로데이 때 기억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나요? 나는 뭘 많이 받았나요? 자,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우리 초등들이, 중등들이 어때요? 양손에 가득 빼빼로를 들고 하하호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손을 바라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그 빼빼로는 나의 그 슬픔을, 외로움을 어떻게 줘요? 심화시켜주죠. 그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자, 내가 빼빼로를 받았어. 받았는데 쟤를 보니까 쟤도 받았어. 야, 너도 받았구나. 어때요? 나의 기쁨이 강화되죠. 그게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뭐 하는 거라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 주는 거예요. 배고파요. 밖에 나갔는데 어떤 애가 붕어빵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나의 배고픔이 더 심해지겠지. 객관적 상관물이. 그래서 시를 써요. 아, 저기 붕어빵. 내 뱃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가는구나. 심화시켜주죠. 객관적 상관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경우에는 절대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객관적 상황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자, 화자의 상황과 혹은 정서와 일치하거나 상반되는데 뭐 한다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면 그것이 객관적 상관. 이해됐죠? 자, 그런데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그럼 감정이입은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은 얘하고 똑같은데 뭐 해야 돼?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해야 돼. 자, 뭔지 아시겠어요? 자, 정신 차리시고 괜찮으세요? 네. 자,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해야 됩니다. 아까 시 기억나요? 아, 굶주려 죽겠는데. 저기 붕어빵 날 떠나네. 자,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슬픈 붕어빵. 나를 떠나가네. 자, 화자와 나의 정서가 뭐 화자와 나랑 똑같은 거죠.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하죠.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감정이입.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정서가 투영되어야 돼요. 근데 정서가 투영됐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일치할 때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 이거 지웁니다. 자, 어디서 외기러기 울고 울고 가느냐 이렇게 보세요. 외기러기가 울고 가요. 자, 외기러기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자, 외기러기는 어떻게 울어요? 끼룩끼룩? 갈매기인가요? 까까? 그건 까마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기러기가 울고 가는데 기러기 입장에서 제가 서술해 볼게요. 기러기는요, 오늘 드디어 10년 만에, 10년 사나? 어쨌든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친구는 약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쁨의 세로로 웃으면서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가요. 근데 화자가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외로기 슬피 울고 지나가는 이래요. 왜 그렇죠? 자기가 슬프니까 너도 나처럼 솔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상의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치? 화자의 정서가 대상에 투영되어 있죠. 일치하죠. 뭐라고? 감정이 동시에 객관적 상관물. 자, 그런데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라는 게 있어요. 황조가 부인이 두 명이었어요. 두 명이 싸우고 한 명이 나 그냥 집에 갈 거야. 아빠 보러 갈 거야. 떠났어요. 그래서 뒤따라가서 잡아요. 발목을 잡으면서 나랑 같이 가자. 꺼져. 우리 아빠 보러 갈 거야. 이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암수 꾀꼬리 정답게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자, 꾀꼬리는 뭐예요? 커플이죠. 어때요? 즐겁죠? 근데 나는 왜 여기 감정이입하고 이래요? 네, 나는 어때요? 나는 솔로예요. 슬퍼요. 그쵸? 자, 감정이 들어가 있어. 하지만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 기능만 합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해 다 됐죠? 자,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정서가 있는데 자, 이 정서는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서는 아니야, 이건 하고 와도 되겠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대상과의 거리, 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리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리감은 그냥 간단하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자,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혹은 심리적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 화자와 거리가 가까워. 그러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겠죠. 부정적이고 싫은 걸 가까워할까? 안 하겠지. 그럼 다시 말해 긍정적인 대상은 화자와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화자와 거리가 멀다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부정적인 건 멀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긍정적인데도 멀어질 수 있을까요? 강원시. 그렇죠. 긍정적인데도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손에 넣고 싶어. 그런데 나에게 너무 먼 대상. 그게 바로 뭐예요? 로또 1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멀리 있어요. 교정. 종교적인 것도 되죠. 그래서 종교적인 깨달음이요. 해탈이요. 그래서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멀잖아요. 근데 긍정적이잖아. 자,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해요. 도달하고 싶어요. 그런 걸 있어 보이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꿈꾸는 이상. 자, 이상세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데도 멀 수밖에 없죠.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인 존재들은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겠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자의 어조라는 게 나와요. 어조. 자, 어조는 뭐예요? 어조. 자,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예요.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그래서 말하느냐는 당연히 뭘 통해서 드러나겠어요? 한국말은 어디를 들으면 이 사람이 예의를 갖춰서 말하네. 이 사람이 재수가 없네.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투. 말투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단어보다는 화법. 화법이니까 결국 말 끝이에요. 어미를 통해서 결정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조라는 건 뭐에서 형성이 된다? 어미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자의 어조는 자, 아니야. 한 장을 넘겨 보셨는데 자, 6페이지 이거 하고 갈게요. 자, 6페이지는 객관적 상관물만 해볼게. 자, 그래서 3번에 2번이요, 2번. 자, 귀뚜라미는 감정의 이입의 대상이래요. 맞나요? 자, 귀뚜라미 어디 있어요? 귀뚜라미 침상에서 울 때.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네요. 그러면 귀뚜라미는 자, 기본적으로 왜 울어요? 이과 왜 울어요? 이과예요? 문과예요? 자, 이과 없어요, 이과? 여기 근데 그 얼굴이 다 문과 스타일인데요? 예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과 없어요? 귀뚜라미 왜 울어요? 모른다고요? 이과적으로 귀뚜라미 우는 이유는 딱 하나. 짝짓기 하려고요. 근데 뭐라고? 슬피 운대. 짝짓기 하는데 그래요. 짝짓기 하는데 슬피 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프다라고 생각하죠. 왜 화자가 슬프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고전에서 이렇게 귀뚜라미가 나오잖아요. 귀뚜라미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한자로 얘를 실솔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어로는 귀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나오잖아요. 얘네는 그냥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100% 감정이입이에요. 이렇게 귀뚜라미 무형 감정이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다 슬픔의 정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 대상 동그라미네요. 자, 그리고 요거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가을바람은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거 하시면 되네. 읽어볼게.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웃고 있건만. 자, 감정이입의 대상인가요? 일단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그죠? 가을바람이 내가 힘든 정서를 더 심화시켜 주겠지. 자, 그런데 감정은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 상관물만 되겠죠. 그리고 번외적으로 이 최치원 누군지 아세요? 한국사 좋아하시는 거 혼자 끄떡였어요. 아주 심하게 끄떡였는데 아니에요. 비슷한데 틀렸어요. 네. 최치원 누구예요? 주영이 누구예요? 아니 이게 까먹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게 끄떡였는데요. 이분이 힌트 드릴게요. 이분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고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모르겠나요? 더 힌트 더 들어가면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취업을 이루신 분이에요. 모르겠나요? 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무슨 사?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야 된다고. 자, 삼국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이에요. 네. 이 정도 하면 모르겠어요? 자,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게 있었어요. 육두품. 그래서 육두품에 비교적 낮은 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에 벼슬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당나라로 건너갔어. 당나라의 빈공가에 최초로 합격하신 분이에요. 근데 당나라에서도 역시 벼슬을 올라가지 못해요. 왜요? 신라 출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때 쓴 게 이 추야우주. 그래서 결국 돌아옵니다. 근데 신라에 돌아와서 무언가 했을까요? 못해요. 왜? 육두품의 낮은 신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야산이라는 데 은거해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비운의 천재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도 볼까? 자, 조위의 만분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보래요. 객관적 상관물은 뭘까요? 외기럭이 울고 가죠. 자, 찾는 법 아시겠죠? 그러면 화자의 슬픔의 정서가 어떻게 드러나나요? 직접 간접?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은 전부 간접적이에요. 자, 근데 감정이 드러나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딴 건 할 게 없어. 자, 그리고 어조가 있는데 어조는 어떻게 말하는 건지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갑시다. 자, 어조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독백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자, 독백은 뭐 하는 거죠?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말을 건네고 대화체가 있네. 그러면 대화체하고 독백하고 반대겠죠. 자, 그러니까 이 대화하고 독백하고 같이 잡아봅시다. 자,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일단 화자가 드러나야 될까요? 안 드러나야 될까요? 무조건 표면화된 화자가 등장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대화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혼자 드러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말을 하는데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대방 듣는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청자가 있어요. 자, 화자와 청자가 있어요. 그럼 대화체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나가 뭐 해야 돼요? 말하면서 얘를 불러야 돼. 반드시 얘를 부르는 호명하는 게 나와야 돼요. 자, 너 누구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럼 부르기만 하면 대화체인가요? 아니죠. 부르고 나서 얘가 반응, 대답을 해요. 그래야지 대화체. 자, 그럼 이제 독백으로 다시 올라가면요. 그럼 독백은요. 조건이 뭘까요?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야 될까요? 드러나지 않아야 될까요? 이건 상관없겠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자기 혼자 이야기를 하면 돼. 자, 거기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특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고백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탄적 어조가 나오네요. 영탄. 영탄이 뭔가요? 한탄하는 건가요? 그러면 영탄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그럼 긍정적일 수는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탄의 일단 정의를 해야 되겠지. 영탄의 정의는 뭐예요? 뭐 하는 게 영탄일까요? 영탄법. 그럼 뭐 하는 거야? 자, 그거는 얘를 구현하는 방식이죠. 얘의 정의는, 영탄은 정서를 표출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야. 근데 정서만 표출했어. 기쁘다, 슬프다, 영탄적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기쁘구나. 자, 이걸 생각하는 게 포인트야. 자, 강하게 표출. 그래야지 영탄법이 돼. 영탄적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현되겠어? 뭘 찾아야지 영탄적이 되겠어요? 그렇죠. 감탄사, 오 이런 게 나와야겠지. 또요. 느낌표가 있어야 되겠지. 또요.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돼? 감탄해야 돼. 감탄형 어미가 나오면 되죠. 그게 뭐라고? 분하다. 혹은 가끔씩 이어가 나와도 되죠. 끝일까요? 또 없을까요? 쉼표요? 쉼표는 말 그대로 쉬는 건데요. 그리고 서리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서리법 뭔지 아세요? 뭐예요? 물어보니까 좀 그쵸? 그래서 너 공부 안 할 거야? 무슨 뜻이에요? 공부하라고. 거기 대답하는 거 아니죠? 자, 봐봐. 우리 생각해봐. 우리 항상 듣는 말 있잖아.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밥 안 먹을 거야?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응, 안 먹을 거야. 그럼 등짝 맞죠? 뭔지 알겠어? 자, 서리적 안에는 항상 정서가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질문 형식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리가 영탄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영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이걸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담담한 어조라고 했어.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뭘 찾아요? 자, 이런 거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담담한 어조. 자,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 감정을 절제하는. 그럼 뭐 찾아야 될까요? 자, 뭐가 들어있으면 이게 답이 아닐까요? 했어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면 안 돼. 자, 슬픈데 슬프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눈물이 나오면 안 돼. 울음을 울면 안 돼.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누가 봐도 슬픈데 슬프다는 말을 아주 적게 말하면 그러면 절제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시가 되게 긴데 한 번 정도 나왔다. 그럼 절제. 뭔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단정적인 어조예요. 단정적인 어조가 뭐죠? 단정. 단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단정 짓는 게 뭐예요? 너 그렇게 단정 짓지 마.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단정 짓지 마. 너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단정이 뭐예요? 자기 생각보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태도가 단정이에요. 그러면 단정적인 태도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돼요? 역시 어미를 통해.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게 뭐뭐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특히 과거를 써도 되죠. 뭐뭐 했다. 자, 미래는 안 될까요? 되죠. 왜 될까요? get을 쓰잖아요. 내가 먹겠다 이러면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죠. 확신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면 단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명령이 나와요. 명령은 쉽죠? 명령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미 뭐가 되면 돼요? 자, 라로 끝나면 돼요. 아라, 어라가 되면 돼요. 그치?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명령의 효과. 명령은 뭘 나타낸 거예요? 지시. 지시? 시에서 지시하고 싶을까요? 자, 시는 기본적으로 정서를 표출하는데 갑자기 지시를 할까요?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에 명령이 좋을까요? 하지. 하지 마. 하지 마라는 건 결국 뭐죠? 금지하는 거잖아. 결국 뭘 나타내는 거야? 명령은 의지라고 생각하시고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때 의지. 자, 그리고 다음은 애상적인 거네요. 애상. 애상은 뭔가요? 단어만 보면 돼, 이거. 슬픈 게 애상. 자, 그리고 격정적 어조라고 했어요. 격정적. 자, 격정적 무슨 뜻이요? 격정적. 여러분. 격렬한 감정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아요? 보통이에요? 둘 다래요. 자, 슬픔이 극에 달하면, 기쁨이 극에 달하면, 그게 다 격정적이겠죠. 자, 그럼 격정적이다라는 거 그럼 뭐 찾으면 될까? 느낌표요?
자, 그럼 영탄이 한번 나왔어. 그럼 격정적인가요? 아, 슬프다. 격정적이에요? 아니죠. 그럼 격정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누군가를 먼저 훈련? 아, 불러야 돼요? 아니요, 되게 간단해요. 슬픈데 슬픈 감정이 그게 다른 거잖아. 그러면 반복하면 되죠. 그 감정 표출이 많으면 그게 격정적이 되겠지. 간단해요. 자, 그리고 거기 넘기시면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혼자 해보시고 앞에 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근데 앞에 할 거 별로 없어요. 3페이지 부분도 자, 화자 찾았죠? 정서 찾았죠? 그리고 태도 찾았죠? 태도는 어떻게? 우리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누자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상황에 따른 정서 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누시라고. 근데 여기는 용어들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안빈낙도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안빈낙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가난한 3페이지예요. 3페이지. 3페이지에 가로 1번. 그래서 양가로 1번. 그래서 안빈낙도는 가난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소박한 것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표누항 아셔요? 아까 했는데 단사 표음에 누항을 결합한 거예요. 단사 표음은 표주박에 물, 바가지에 밥 이런 뜻. 그래서 소박한 음식. 누황은 누추한 것. 자신의 거처를 낮춰서 부릅니다. 그래서 소박한 음식에 소박한 삶, 소박한 생활. 그래서 소박한 삶을 갈게요. 자, 그리고 자연 친화 정도는 아시고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경지. 자, 그리고 거기에 태도의 예시가 딱 나오는데 무라일체, 백구야 날지 마라 너와 함께 속세를 잊으리라 했죠. 자, 백구 알아두시면 좋아요. 백구가 뭔지 알아요?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강아지라고 하는데 강아지 아니에요. 흰 갈매기예요. 그래서 백구가 나오잖아요. 90%의 확률로 물화일체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비판 아시고요. 자, 냉소 아세요? 냉소 뭐예요? 차가운 웃음. 자, 근데 여기에 사실 비웃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비웃는 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웃는 건 조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냉소는 시니컬하게 웃는 거죠.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냉소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비관, 반대말 낙관이지요. 자, 비관은 뭐 하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어. 안 될 거야. 다 망했어. 비관이지. 뭐 하는 거야?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낙관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잘 돼. 잘 될 수밖에 없어. 자,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낙관. 자,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읽어보시면 알겠고, 체념, 의지, 운명, 운적, 수용. 뭐 얘기하고 싶다 이거 뒤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밑에 더 보시면, 자, 상실감 아시고, 애상감 아까 체크했고, 반성, 성찰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 아직 기억나시죠? 제목 의미 찾으시고 하자 찾으셔야지 이런 정서가 나와요. 그래서 하자 찾고 대상 찾고 상황 정서 위주로 거기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가 아닙니다. 4페이지 보시면 또 문제 있죠. 이렇게 언급 안 한 것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해 잘 안 되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요거는 무조건 탑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념어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래서 퇴근하셔요.